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40대 어떤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내가 내 인생이 좀 무가치한 것 같다. 뭐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이분은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사시고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한 명은 대학을 들어가고 한 명은 이제 곧 한 명은 이제 대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생인 뭐 애들이 이제 된 거예요.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2, 3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동네에서 좀 애들만 가르치는, 그러니까는 좀 초등학교 전문의 어떤 작은 학원을 나가셨대요.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하신 거죠. 그런데 이 작은 학원이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원장이 조용히 이제 말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이제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. 인생이. 여태까지 잘 다녔대. 잘 다녔어. 그리고 너무 좋았대. 왜냐면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집 근처고, 이러니까 그리고 소소히 이제 용돈이 이제 생긴 거죠. 그래서 잘 지내는데 이제 이 학원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, 이 선생님한테는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. 어떤 갈림길이 생겼냐. 첫 번째는 이제 나도 집에서 공부방을 해야 되나. 그리고 두 번째,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. 이 두 가지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확인받으려는 이런 느낌이셨어요. 그런데 제가 그 분께 이렇게 말했어요. 선생님은 다른 학원을 가는 게 선생님은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게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게 선생님한테 덜 부담이 가는 일이죠.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때 그 선생님이 맞다는 거야.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게 덜 부담이 된다는 거야. 집에서 하는 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야. 집에서 하는 게 더 부담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, 파닉스를 잘 못 가르치겠다는 거야. 왜냐면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외국 생활도 하셨고 애들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닉스를 잘 못 가르치겠다는 거야.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. 파닉스 이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권 나라에서 좀 살다 오거나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. 이게 훨씬 좋다. 뭐 이런 느낌을 본인도 이제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거실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고등학생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걔의 동선에 이제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지.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뭐 특히 방학 때는 뭐 오전 수업 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그럴 때 애들하고 부딪히는데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들이 좀 싫어할 것 같다는 거야. 당연하지. 불편할 것 같아. 싫어하는 것보다는 불편할 것 같다는 거야. 자식들에게. 그것도 당연하지. 그리고 세 번째, 상담도 별로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담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걸 한 네다섯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,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, 선생님, 그러면 선생님에게 최고의 좋은 솔루션은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것 같다. 그러니까 2, 3년 전에 선생님이 어플을 보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셨던 것과 똑같이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게 제일 1순위로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선생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한 네다섯 가지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집에서 공부방을 하잖아요. 집에서 몇 평짜리 집에서 공부방을 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,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의 물질적인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담을 느끼면은 부담을 느끼는 거라고. 이것과 반대되는 케이스로 뭐가 있었냐면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방이 3개짜리 방이고 별 크지도 않은 그런 집에서 본인과 자식 3명, 남편. 근데 중요한 것은 시부모가 있어. 그러니까 7명이 그 집에서 사는 거야. 7명이 살기에도 너무나 좁은 그 집의 거실을 다 이제 데스크로 만들어버려요. 그것도 큰 데스크 말고 작은 그런 책상으로 다 빼곡히 만들어. 그래서 한 10개 정도 깔아. 그리고 거기서 공부방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분이 상을 탔어.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올해의 탑 이렇게 재빨리,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모은 그런 거로 상을 탔어. 그런데 이분은 월화수목금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불러서 그 작은 집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뭘 해먹이고 막 이래.
왜? 애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.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.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면 시부모는 어디에 가 있으며 새 자식은 어디에 가 있냐고. 남편은 어디가 있고. 근데 어디론가 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여자가 그거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. 돕는 거지.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는 이런 부담감, 이런 게 없어. 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마음만 있냐면 그냥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.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하는 거야. 근데 반대로 이 선생님은 여태까지 이 일 하지 않아도 잘 살았어. 잘 살았어.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파타임으로 동네에 마실 나가시듯이 파타임으로 나가서 애들을 정성껏 가르쳐 주는 거. 여기에서 삶의 기쁨을 얻었어. 그러면 삶의 기쁨을 얻고 이 선생님이 돈을 벌건 돈을 벌지 않건 이 집은 잘 유지가 됐어. 잘 유지가 됐어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. 그런데 꼭 왜 이 선생님이 뭐 자기가 내키지도 않는 부담이 많은 그것을 왜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. 이거는 돈과 뭐를 다 떠나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. 차라리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낫다.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애들도 다 대학을 가고 이제 애들도 대학을 가고 뭐 따로 살고 뭐 이러면 한가한 어느 날이 오겠지. 그러면 여태까지 또 이렇게 쌓았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제는 파닉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되면 그때 하시면 된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그때도 안 하면 된다.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좀 허무한 인생 아니냐. 너무 삶에 굴곡이 없이 살았다. 굴곡이 하나도 없이 살았다.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랬어요. 그 선생님한테. 굴곡 있는 삶이 좋아? 굴곡 있는 삶이 좋냐고. 그거는 그냥 TV로 볼 때나 좋은 거지. 그게 나의 삶이 됐다. 그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. 굴곡 없는 삶이 더 좋은 거야. 굴곡 없는 삶이. 그렇게 말했어요. 굴곡 없는 삶이 더 좋은 거야. 뭐 이렇게 굴곡을 만들려고 애를 써. 그거는, 굴곡이 없다. 삶에 있어서 굴곡이 없다. 그러면 그거로 땡큐 하고 사는 거죠. 그리고 아무리 삶이 평탄하고 굴곡이 없고 뭐 이렇게 살았어도 선생님은 애 둘을 낳아서 애 둘을 잘 키워서 대학을 잘 보내고 이렇게 살지 않으셨냐.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원함은 끝이 없고 정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족 아닐까. 자족. 내가 있는 상황을 만족하며 사는 것. 이 자족의 마음이야말로 이게 귀한 마음이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는 1번 다른 데를 알아봐라. 그리고 2번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9월 정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럼 9월 정도에 한번 집에서 시작을 해봐라. 어차피 요즘에 애들도 별로 없고 뭐 시작한다고 떼거지로 몰려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명 들어왔으면 또 가르치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명 들어왔으면 또 가르치고 이렇게 살다 보면 10명, 20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아질 때가 이제 올 테니까 한 명 오는 거 그거 잘해서 이렇게 하고 시간을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지 말고 좀 몰아보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 그거를 2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